매일 아연을 복용하고 계신데도 여전히 아프신가요? 여전히 지치신가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제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더 나쁜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5년 넘게 통합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제 클리닉에서 18,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는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92%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면역체계가 계속 약해지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몸이 더 빨리 노화되는 동안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진료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입니다. 지치고 혼란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년 동안 아연 보충제를 빠짐없이 복용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였습니다.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한 병에 5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연 수치가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보충제에 1년에 60만 원 이상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면역체계가 손상되었습니다. 1년에 3~4번씩 감염에 걸리셨습니다. 손에 난 작은 상처가 낫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최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 답이 그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연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특정 아미노산이 있지 않으면 아연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음식 조합 없이는, 정확한 타이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100mg의 아연을 복용해도 몸은 고작 15% 정도만 흡수합니다. 기껏해야 하여 나머지는요,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몇 시간 내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아연을 복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비싼 브랜드를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체 이용률의 과학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제 환자분들과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조합, 다양한 타이밍 프로토콜, 다양한 음식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연을 올바른 아미노산과 함께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시기 조정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00%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찬장에 이미 있는 1만 원짜리 기본 아연 한 병이 여러분이 과다 지불해온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3배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매일 드시는 흔한 음식들이 아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권장하신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기관에 장벽을 만들어 아연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이러한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아연을 보충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더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용량을 늘리지 않고 복잡한 의학적 개입 없이 아연 수치를 회복하도록 도운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연을 복용하기 전후 4시간 이내에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연 흡수의 가장 수용적인 정확한 시간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섭취하는 모든 밀리그램의 아연을 활용할 수 있는 몸의 능력을 여는 간단한 아미노산 조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면역 기능, 에너지 수준, 치유 능력, 그리고 건강한 노화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리고 계십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5년 넘게 통합의학을 진료해 왔으며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연 보충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아연 알약을 복용하고 매달 수십만 원을 프리미엄 브랜드에 쓰셔도 여러분의 몸은 거의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손톱을 눌러보세요. 모든 손톱을요. 흰 반점이 보이시나요? 그 흰 반점은 아연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미각을 확인해 보세요. 최근에 음식 맛이 싱겁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연 결핍입니다. 비록 보충제를 빠짐없이 복용하고 계시지만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일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71세였습니다. 8년 동안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8년이요. 병에 적힌 대로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요. 매달 보충제에 거의 20만 원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혈중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이하할 수 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셨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연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장은 아연을 단독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운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연을 공항의 승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승객은 그냥 비행기에 걸어서 탈 수 없습니다. 탑승권이 필요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정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연도 똑같습니다. 아연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특정 아미노산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은 아연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변기로 빠져나갑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들도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제품 라벨에 이것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비싼 제품 구매를 중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계속 구매하고 계속 복용하고 절대 오지 않을 효과를 계속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한 끝에 저는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공복에 가장 먼저 아연을 복용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시간에는 위산이 너무 진합니다. 흡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연을 파괴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지만 피트산이 함유된 음식을 먹습니다. 피트산은 아연 차단제입니다. 아연 분자와 결합하여 세포가 사용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통곡물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통곡물은 피트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장과 그녀가 삼키는 아연 보충제 사이에 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8년 동안 그녀는 수천만 원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3가지 간단한 변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아연 복용을 중단하세요. 둘째,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후 정확히 30분 후에 아연을 섭취하세요. 셋째, 아연 보충제와 곡물, 콩류 또는 고섬유질 시리얼을 같은 날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6주 안에 박 여사의 혈중 아연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미각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손톱에 흰 반점이 사라졌습니다. 면역 기능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 매년 겨울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계절성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연 복용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더 비싼 보충제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언제, 어떻게 복용하는지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이 문제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고칠 수 있습니다. 아연 결핍은 단지 손톱과 미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파괴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상처 치유를 느리게 만듭니다. 폐렴, 감염, 그리고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아연을 빼앗아가는 3가지 침묵의 암살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매일 아연을 섭취하고 있고 보충제에 소중한 돈을 쓰고 있지만 이 3가지 적들이 아연이 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약하고 상처가 치유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미각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여러분이 지금 아침 식사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빵, 현미, 오트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이 곡물들은 피트산이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화학 이야기로 지루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세요. 피트산은 자석처럼 아연을 붙잡아서 1mg도 흡수되지 못하게 하고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개월 동안 나리켜불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아연 보충제와 함께 통곡물을 먹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혈중 수치가 정확히 똑같이 유지되었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린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가 계속되는 감염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건강한 통곡물, 시리얼과 함께 50mg의 아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요. 그녀의 아연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시리얼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백미로 바꾸거나 더 좋게는 계란으로 바꾸라고요. 계란과 채소만 드시라고요. 6주 만에 그녀의 아연 수치가 2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보충제였습니다. 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만성 감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과학입니다. 2번째 암살자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요. 유제품 속의 칼슘은 장에서 아연 흡수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혈류로 들어가는 같은 통로를 놓고 경쟁하는데 칼슘이 항상 이깁니다. 항상요. 부산에 사시는 73세 이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가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에 3번 우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연 결핍은 전립선 문제를 매달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우유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8주 동안만 유제품을 끊어보라고요. 딱 8주만요.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의 전립선 증상은 그 8주 동안 지난 3년간의 약물 치료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3번째 암살자가 가장 위험한데 의사들이 매일 처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분 보충제입니다. 철분과 아연을 함께 복용하면 둘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노년 여성분들에게 이것을 자주 봅니다. 의사가 빈혈 때문에 철분을 처방합니다. 그들은 또한 면역력을 위해 아연도 복용합니다. 두 보충제를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6개월 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복용 시간을 분리합니다. 철분은 아침에, 아연은 밤 자기 전에 최소 8시간 간격을 두고요. 한 달 안에 2가지 결핍 모두 스스로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암살자를 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황금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위산이 가장 강하지만 위가 비어 있을 때 아연 흡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식사 후 정확히 2시간 후 또는 다음 식사 30분 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좁은 시간대가 아연이 최대 효율로 혈류에 들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복용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고 있나요? 즉시 중단하세요. 유제품, 곡물과 함께 복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철분과 함께요? 분리하세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늦은 저녁에 맑은 물과 함께 아연을 드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아주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아연 영양제가 화장실로 그대로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25년 동안 매일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아연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78%가 매달 알약과 캡슐에 돈을 쓰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연 수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아연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양제의 품질이 아닙니다. 알약을 삼키는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연이 장벽을 통해 흡수되려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운반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연은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사용되지 못한 채 배출됩니다. 다리 없이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노산이 바로 그 다리입니다. 여기서 모두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나 차와 함께 아연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 순간 흡수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아연과 결합해서 몸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연을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 피트산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흡수가 90%까지 차단됩니다.
어떤 음식에 피트산이 들어있을까요? 통곡물빵, 현미, 콩류, 견과류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지만 아연 흡수를 막는 것들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감기와 감염이 끊이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통곡물 토스트와 아몬드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연을 드셨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아연 수치가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낮았습니다. 피트산이 영양제의 아연뿐만 아니라 음식에 들어있는 소량의 아연까지 결합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연은 공복에 드셔야 하는데 완전히 빈속은 안 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아연을 먹기 30분 전에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 동물성 단백질일까요? 아연이 흡수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들, 특히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 하나면 완벽합니다. 얇게 썬 닭가슴살 2조각, 구운 생선 작은 조각,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아연 영양제를 드십시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효소의 활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과도한 열은 아연 화합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화 같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아연을 드신 후에는 곡물이나 콩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기 전에 9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계에 표시해 두세요. 90분이 아연이 혈류로 흡수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아연을 장벽을 통과시켜 면역세포 남성이라면 전립선, 피부, 눈 등 절실히 필요한 모든 곳으로 보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은퇴교사 이 선생님께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5년 동안 아연을 드셨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조절 방법을 따른 지 6주 만에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혈중 아연 수치를 검사했더니 240% 증가했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흡수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연 흡수를 망치는 실수인데 제 병원에서 매일 봅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빈속에 아연을 드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함께 아연 알약을 먹고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돈을 낭비하면서 동시에 위벽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십시오. 끊임없는 메스꺼움과 복통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성실하게 아연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아연 수치를 검사했더니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더 낮았다고요. 매달 3만 원을 아연에 쓰고 있었는데 몸이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용 시간만 바꾼 지 2주 만에 흡수율이 240% 증가했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연은 중금속 미네랄입니다. 빈속에 들어가면 위점막에 즉시 자극을 줍니다.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위산을 생성하는데 이 위산이 실제로 아연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메스꺼움이 생기고 효과도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소화기관이 손상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아연을 먹는 것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아연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소화관에 특정 아미노산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시스테인과 히스티딘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운반 분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연은 그냥 장을 통과해서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시간은 언제일까요? 적어두십시오. 아연은 정확히 30 저녁 식사 후 30분이 지나서입니다. 식사 전도 아니고 식사 중도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이것이 아연 흡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왜 저녁일까요? 저녁 무렵이면 소화기관이 하루 종일 음식을 처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나온 아미노산이 혈류를 타고 돌며 장내벽에 존재하게 됩니다. 식사 후 위산이 정상화되어 미네랄 흡수에 완벽한 산도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연 흡수는 실제로 소량의 지방과 단백질에 의해 향상되는데 이것들은 저녁 식사에서 아직 소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세요. 생선, 계란, 두부 또는 살코기 등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반 컵과 함께 아연 보충제를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아연을 분해하고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화 효소를 느리게 만듭니다. 분당에 사시는 73세 최 씨가 이 정확한 복용시간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아연을 복용했지만 면역 기능에 개선이 없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여전히 3, 4번씩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녁에 식사 후 30분 뒤에 아연을 복용하는 것으로 바꾼 후 그분은 1년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제 병원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프실 걱정 없이 손주들과 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복용 시간에 관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우유를 마신 후 4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아연을 복용하지 마세요. 칼슘과 아연은 장에서 같은 흡수 수용체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매번 이깁니다. 칼슘 분자가 더 작고 더 공격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연이 완전히 차단되어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세 이 씨 환자분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우유와 함께 칼슘과 아연을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요. 매일 보충제를 복용했는데도 아연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우리는 보충제를 분리했습니다. 칼슘은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은 저녁 식사 30분 후에. 6주 만에 아연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매주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아연 흡수를 완전히 망치는 음식과 함께 아연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커피와 함께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소화관에서 아연과 직접 결합하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분자를 만듭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와 홍차 모두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2년 동안 아연을 복용했지만 면역 기능에 전혀 개선이 없어서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일과를 물어보니 매일 아침 식사차와 함께
아연 정제를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2년간의 낭비. 완전한 낭비였습니다. 아연 흡수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연은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다른 미네랄과 경쟁합니다. 아연과 동시에 칼슘, 철분 또는 구리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서로 싸웁니다. 칼슘이 가장 나쁜 방해꾼입니다. 우유, 치즈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70% 이상 떨어집니다. 70%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임상연구에서 측정된 수치입니다. 빵과 밥도 아연을 차단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피트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아연 분자를 붙잡아서 장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연 결핍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끼니마다 밥을 먹습니다. 밥과 함께 아연 정제를 복용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 흡수의 황금, 시간대는 식사 사이, 위장이 비교적 비어있을 때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사 후 최소 2시간, 다음 식사 전 최소 1시간에 아연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연이 경쟁 없이 흡수될 수 있는 시간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아연은 소량의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아미노산이 없으면 공복 상태에서도 아연 흡수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25년간 개발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오전 중반에 생아몬드 정확히 6개와 상온의 물 1컵과 함께 아연 보충제를 드세요. 아몬드는 아연을 혈류로 운반하기에 충분한 아미노산을 제공하지만 이를 차단할 만큼의 피트산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몬드 6개입니다. 5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닙니다. 6개가 최적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하루에 2번 아연을 복용하는 경우 저녁 복용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손가락 2개를 붙인 크기의 작은 삶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3숟가락과 함께 드세요. 역시 상온의 물만 드세요. 절대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씨 환자분이 이 정확한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6주 만에 혈중 아연 수치가 결핍 범위에서 최적 범위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돈으로 같은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마침내 몸이 제대로 흡수한 것입니다. 만성 피부 발진이 사라지고 미각이 돌아왔으며 계절성 감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섬유질 보충제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거나 시금치나 케일 같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먹은 직후에 복용하지 마세요. 섬유질은 소화 통과 시간을 빠르게 하므로 아연이 그냥 지나가 장을 통과해야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샐러드와 함께 아연을 먹는 것은 역효과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표를 적으세요. 오전 10시 반에 아몬드 6개와 함께 또는 오후 4시에 작은 단백질 한 조각과 함께 아연을 드세요. 식사 후 2시간, 식사 전 1시간입니다. 상곤의 물만 드세요. 이것을 정확히 따르시면 한 달 안에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실수가 여러분의 돈을 낭비하고 동시에 면역체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커피와 함께 아연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 차와 함께 아연을 먹고 있습니다. 밥과 김치 아침 식사 직후에 아연 영양제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아연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좌절하고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비싼 아연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꼬박 3년입니다. 약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혈중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아침 녹차와 함께 아연 알약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이 아연 분자와 결합해서 몸이 전혀 흡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연 흡수를 막는 3가지 주요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첫 번째 적은 비트산입니다. 이 성분은 곡물, 콩, 견과류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 밥이나 된장찌개와 함께 아연을 드시면 비트산이 아연을 붙잡아서 장이 흡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연은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서 완전히 낭비됩니다. 두 번째 적은 칼슘입니다. 우유, 치즈 또는 칼슘 영양제와 함께 아연을 드시면 장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이 싸움에서는 항상 칼슘이 이깁니다. 몸은 칼슘을 흡수하고 아연은 거부합니다. 세 번째 적은 커피와 차입니다. 이런 음료의 폴리페놀과 탄닌은 아연의 최악의 적입니다. 몸이 분해할 수 없는 불용성 복합체를 아연과 만듭니다. 아연을 먹고 2시간 안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흡수율을 최대 70%까지 떨어뜨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최 선생님, 그럼 아연을 언제 먹어야 하나요? 아침에는 차를 마시고 매 끼니마다 밥을 먹는데요. 뭐가 남았나요? 답은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식사 후 2시간이 지나고 다음 식사 최소 30분 전에 아연 영양제를 드세요. 대부분의 경우 오후 3시나 4시쯤이 가장 좋습니다. 위가 점심 소화를 끝냈고 저녁은 아직 몇 시간 남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공복 시간에 아연을 드실 때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아주 작은 양만요. 삶은 달걀 1개, 닭가슴살 작은 조각, 마른 오징어 몇 조각.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특히 시스테인과 히스티딘이 아연 운반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연 분자와 결합해서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안내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전달 시스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살 이 선생님은 감기와 감염으로 계속 고생하셨습니다. 면역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아연 수치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오후 4시의 삶은 달걀 흰자 2개와 함께 아연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혈중 아연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매달 아프시던 것이 멈췄습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아연 영양제를 아직도 드십니다. 같은 용량입니다. 같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비싼 영양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용량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연을 제대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화 시스템과 싸우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는 아연은 그냥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면역체계가 계속 무너지는 동안 거짓 확신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해롭습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부터 몸이 아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 규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아연 영양제를 드세요. 식사와 함께가 아니고 식사 후도 아닙니다. 아침에 위산 농도가 가장 높고 이것이 아연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5년 동안 식사와 함께 아연을 먹어서 20%도 안 되는 흡수율을 보인 환자들을 봤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둘째, 아미노산 조합입니다. 아연은 혼자서 세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특정 운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연을 드신 후 1시간 안에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를 드세요. 이것이 아연을 혈류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 구성을 장세포에 제공합니다. 닭고기가 아니고 소고기도 아닙니다. 달걀과 두부입니다. 이 조합은 제 임상 측정에서 흡수율을 2벌 70% 증가시켰습니다. 셋째, 방해 물질을 즉시 제거하세요. 아연을 먹고 3시간 안에 통곡물 빵, 현미 또는 녹차를 드시면 흡수를 망칩니다. 이런 음식들은 아연과 결합해서 소화기관을 곧장 통과해 변기로 가게 하는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의 68 세박 여사님은 2년 동안 매일 아침 녹차와 함께 아연을 드셨습니다. 혈중 아연 수치가 시작했을 때보다 실제로 더 낮았습니다. 녹차를 제거한 후 6주 만에 아침 루틴을 바꾼 후 그녀의 수치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넷째, 칼슘 분리 원칙입니다. 아연을 복용하는 날에는 칼슘 보충제를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 아연을 드세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칼슘을 드세요. 이렇게 교대로 복용한 제 환자들은 절반 용량으로 매일 먹는 것보다 40%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섯째, 위산을 확인하십시오. 역류 증상 때문에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한다면 아연 흡수율은 거의 제로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시적인 편안함과 장기적인 면역력 붕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사와 협력하여 역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십시오. 아연을 빼앗아가는 제산제로 증상을 가리지 마세요. 이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가 테스트 방법입니다. 엄지손톱의 흰 부분을 세게 초간 누른 다음 놓으세요. 하얗게 변한 부분이 2초 안에 분홍색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5초 이상 걸린다면 아연 수치가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2주마다 자가 테스트를 하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71살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3년 동안 60만 원이 넘는 고급 아연 보충제에 돈을 쓴 후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면역력은 여전히 약해서 1년에 2번이나 폐렴에 걸렸습니다. 혈중 아연 수치를 검사했더니 성실하게 보충제를 먹었는데도 결핍 수준을 겨우 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과 함께 아연을 먹습니다. 1시간 후에 계란 2개와 두부를 먹습니다. 아침에는 녹차도 통곡물 빵도 안 됩니다. 90일 만에 그의 혈중 아연 수치가 최적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호흡기 감염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충제 업계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을 정밀한 타이밍과 식품 과학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혼란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아연을 언제, 어떻게 복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잘못되었다면 돈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르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연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다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수년간의 헛된 노력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돈이 아니라 지식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몇 시에 아연 보충제를 먹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할 것인지요. 여러분의 새로운 아연 복용 루틴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검증된 방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효과 없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